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께서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추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해주셨는지 영상 보여드릴게요. 홍석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입니다. 홍석준 의원님이 칭찬 대상이 됐던 이유를 꼽자면 홍석준 의원님은 저와 당이 다르고 여야로 갈라져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같이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이란 것입니다. 거대한 이념이나 목표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보다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때 우리 정치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 의원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제 칭찬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영상 지금 보셨는데요. 네네네. 두 분 다 경제통이라는 공통점이 있으셔서 제가 봤더니 방송에 시사 프로그램에 두 분이 1대1로 토론하시는 네네. 상황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네. 이용호 의원께서 칭찬 릴레이로 이제 저를 이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용호 의원도 이제 경제 산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네. 또 일부 또 상당히 의견이 또 일치되는 부분도 많았고 좀 그랬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용호 의원이 또 칭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용우 의원님께 영상 메시지로 답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쪽 하나. 예, 이용호 의원님, 예, 감사드리고, 지금도 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 생각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요, 제가 봤더니 지방고시 1회 합격자로 대구에서 공직 생활을 20년이나 해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에서 같이 지역민들과 함께 일하셨던 경험들이 지금 의정활동 하시는데도 잘 녹아들어서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네, 같거든요. 21대 국회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의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공무원은 행정을 이제 집행하는 쪽이고 이제 네. 국회는 이제 법 제도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연관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국회에 보니까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또 정치적인 또 다툼입니다. 네, 이게 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국회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어떤 토론보다는 그냥 당리 당략에 의해서 그냥 다수당이 밀어붙이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회의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그 해로 좀 접어들고 있어서 네. 남은 기간도 참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에서도 중요한 직책 맡고 계시더라고요. 규제개혁 추진단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이 규제개혁 추진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규제개혁이 이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물론 합리적인 그런 어떤 규제들도 많지만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자기 집단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그 상대방을 또 얽매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규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규제였지만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좀 사회가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좀 비합리적인 규제도 많이 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자유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모래주머니를 많이 과감하게 네. 걷어내는 이런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의원님의 그 입법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의원님의 법안 중에 하나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현재 그 제조업의 경우에 70세가 넘는 중소기업 CEO가 2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기업이 승계가 돼야만이 우리나라의 투자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승계가 중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들이 경영권을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상속세 문제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 내에 규제개혁 추진단의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취지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자본주의 체제인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일자리와 그리고 국가적인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 수십 년을 경영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영, 기술, 마케팅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인정이 된 네. 그리고 검증이 된 기업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 기업들이 허들을 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서 또 이제 기업이 승계하는 과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경영된 기업들이 제대로 승계를 하지 못하고 기업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게 되면 기업주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왜? 기업주들은 어떤 그동안에 어떤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은 하루아침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날벼락을 맞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2008년, 9년 이명박 대통령 때 소위 말하는 이런 기업의 승계를 돕기 위한 상속 공제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네.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1년에 이런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요건을 완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네. 저는 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1호 법안을 통해서 상속, 정려를 통한 기업의 승계를 좀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다행히 작년에 제가 발의한 내용 100%는 아닙니다만은 네. 상당 부분이 반영돼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역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구 달서구. 네. 의원님께서 현직에서 공직으로 20년간 지역의 일꾼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을 잘 아실 것 같고 또 뭔가 기여하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좀 잘했다, 해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지역 현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대구가 이제 한때 이제 3대 도시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인천에도 지금 밀려 있고 특히 비수도권인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구 공무원일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떤 비수도권의 이런 경제 산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많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구 경제 산업 어떤 측면에서는 법안으로서는 제가 통과했던 어떤 방위산업법을 개정을 해서 그 국방 섬유를 비롯한 이런 어떤 거는 반드시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네. 또
정책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통과를 이제 시킨 이제 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 성서공단의 에너지 융복합 어떤 지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대구의 장래 발전에 있어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떤 지역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도 충분히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못다해 주신 얘기가 저희가 궁금해서 지역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역구 어딜 다녀왔을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전부 다 와가 따신밥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친구도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이제 뭐 한 2, 3년 있으면 30년을 맞이하는 그런 오랜 세월을 가진 복지관인데 특히 하드웨어적인 이 복지관 시설들이 많이 좀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라든지 또한 이런 여러 이제 편의 시설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뭐 프로그램실도 좀 협소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서복지관의 별관 건립이 정말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석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움 주시는 이 부분이 복지관의 발전이지만은 또한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지 환경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복지관을 이용하시던 주민들께서 앞으로 더 편리하게 복지시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복지관 구성이 보면 조직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복지관이 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좀 더 지원하고자 하는 곳은 이제 영세민 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인데요. 이 복지관에는 LH 소유이기 때문에 네. 예산이 이제 투입돼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이 공간 스페이스도 좀 늘리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좀 함으로써 지역민들 특히 좀 영세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좀 제공하면 좀 더 많은 좀 좋은 일들이 지역민들에게는 좀 행복한 일들이 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얼마나 지역을 많이 생각하시는지가 막 느껴져요. 말씀하시는 이런 표정이나 손짓 이런 것에서요.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정 활동과 또 지역구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과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마음에 품고 계신 포부나 꿈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생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특히 또 정년이 이제 남은 시점에서 그걸 포기하고 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셨겠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한 배경은 그만큼 이제 국회의원이 이 정치가 사실은 이제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네. 그만큼 입법이라든지 주요한 어떤 국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국회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일을 할지는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있을 때보다 이 자리에 떠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파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청소년과 어린이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왔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평가를 받고 싶은 네.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떠났을 때 평가받고 싶으셨다고 하셨으니까 평가를 아주 오랜 후에 받기를 제가 같이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다른 동료 의원 네. 칭찬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네네. 혹시 마음에 결정하신 동료 의원 있으신가요? 예, 민주당의 이제 김한규 의원을 다음 칭찬 릴레이 의원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홍석준 의원입니다.